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국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완전히 우린 폐허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는 농업으로 보면 보릿고개였고, 그리고 먹거리로 보면 전부 미국의 밀가루, 옥수수가루 갖고 분유가루 가지고 애기 먹이면서 살아남았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원조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경제 부흥 계획을 세웁니다. 경제 부흥부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 계획 3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1958년이죠. 초대 부흥부 장관의 신현확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의 신현확 총리의 아드님이 신철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회 그동안 회장을 쭉 맡아왔었어요. 이 경제부흥부 3개년 계획은 4.19 혁명으로 그런데 중단돼 버렸어요. 중단됐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부활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신현확 장관이 기초를 잡은 경제부흥 3개년 계획의 계획안과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던 그 안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90%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 대통령이 창업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성을 했다. 경제 부흥과 지금의 산업화 근대화의 기초를 이승만 대통령이 놨던 거예요. 4.19 때문에 민주당 정권 들어서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박정희 정권 때 바로 그걸 이어받아서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던 게 교육입니다. 학교를 무지무지 많이 세워요. 자신도 아펜젤러 박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고 세계에 눈을 뜨게 됐잖아요. 학교를 무지무지 많이 세우고 의무교육을 도입해서 1959년 이제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통계로 보면 1959년에 대한민국의 이 학교 갈 정년기 아동들의 95.5%가 초등학교를 진학하게 만듭니다. 이게 6.25 전쟁 6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그 6.25 전쟁통에도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부산에 임시교사 문 열고 애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내내 교육이 살 길이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최초의 원자로를 만들어냅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당시 10년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질 때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미소 간의 원자폭탄 경쟁이 시작됐는데 너도 나도 당시에는 IAEA 이런 게 없어가지고 누구나 다 능력만 있으면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1958년에 최초의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박정희 정부 때 원자탄 개발 계획으로까지 이어지죠. 이런 것들은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실들이에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나이 많이 들어서 대통령이 돼서 그냥 맨날 뒷짐이나 짚고 다니고 그냥 허랑방탕 세월이나 보내다가
그 간신배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물러난 사람처럼 이렇게 좌파들이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통령이 돼서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1954년부터 물러날 때 1960년까지의 이 6년간의 일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 한국을 어떻게 자기가 늘 보고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로 만들 거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6.25 같은 거 안 맞으려면 원자폭탄 개발 들어가야 돼. 이런 일들을 50년대 해낸 겁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은 그냥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와 같은 최빈국 상태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을 어느 정도 결합할 수밖에 없어. 경제부흥, 상계년 계획. 이런 일들이 이승만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기붕 일당의 부정선거로 물러나게 됐는데, 한이 많았겠죠. 그리고 하와이 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서거를 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기도와 국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하와이 마우날라리 요양 양로병원에서 90세로 이제 일기를 마칠 때, 그때 하나의 마지막 기도와 국민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데요. 오늘 제 강의 이 마지막 기도와 유언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아버지께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저의 관점에서 소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그 일생 중에 정말 역사적, 정치사적 모멘텀이 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정치평론가로서의 저의 해석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막상 제가 읽고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는 꼭 한번 다시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 듣겠습니다.